안녕하세요. JW 정원성형외과 설철환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슴 확대 재수술이 겨드랑이 절개로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영구축, 보형물 위치 이상 등의 이유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가슴 밑선 절개나 유륜 절개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개 위치가 가슴과 가까워서 시야 확보와 수술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첫 수술을 밑선 절개나 유륜 절개로 받은 분들은 같은 절개로 재수술 받으면 되겠지만, 첫 수술을 겨드랑이 절개로 받은 분들은 추가 절개로 인한 흉터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 내시경으로 시행하는 재수술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첫 수술을 겨드랑이 절개로 받은 분들을 재수술할 때 새로운 흉터를 만들지 않고 첫 수술에 사용되었던 같은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겨드랑이 절개는 가슴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개를 통해서 가슴 내부 깊은 곳을 볼 수 없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겨드랑이 절개법은 긴 금속 박리기를 사용해서 내부를 보지 않고 손의 느낌만으로 보형물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라서 출혈이 많고 수술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술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이런 방법으로는 첫 수술이나 보형물 단순 교체 정도의 재수술은 할 수 있어도 난이도 높고 정확성이 필요한 재수술들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종류의 재수술들을 겨드랑이 절개로 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도 내시경 수술법들을 개발하고 숙련해 왔기 때문입니다. 겨드랑이 절개 내시경 수술법은 기존 일반 방법과는 달리 내시경으로 내부를 보면서 고주파 박리기로 수술을 하므로 출혈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익숙해지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좀 더 고난이도의 재수술들을 개발하고 도전하여 하나씩 성공시켜 왔습니다. 피막 절개술, 피막 절제술, 공간 전환술, 피막 소작술, 피막 봉합술, 무세포 진피 기질 이식술이 그런 재수술들인데요. 특히 피막 전체 절제술, 피막 봉합술, 무세포 진피 기질 이식술 같은 최고 난이도의 수술들을 수많은 국내와 국제학회에서 여러 번 발표하고 수술 동영상으로 시연하여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방법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현해내는 의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적인 내시경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수술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겨드랑이 절개 내시경 유방 확대술 방법과 내시경 재수술 기술은 그 가치와 독창성을 인정받아 성형외과 교과서인 미용 성형외과학과 유방 미용 재건 성형술에 해당 챕터를 제가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재수술들을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재수술부터 난이도가 높아지는 순서로 말씀드리면 사이즈 변경, 브랜드 변경 등의 단순 보형물 교체, 파열된 보형물 제거 및 보형물 교체, 좁아진 보형물 공간 또는 보형물 위치 이상을 해결하기 위해 피막을 터서 공간을 넓히는 피막 절개술, 보형물 공간을 바꾸는 공간 전환술, 유선 조직 하나 근막하 방법으로 첫 수술을 했는데 조직이 너무 얇아져 문제가 되면 재수술 때 이중평면법으로 층을 바꾸게 됩니다. 대흉근 하층이나 이중평면법으로 했는데 대흉근에 힘줄 때 가슴 변형이 심하다면 근막하 방법으로 바꾸게 되고요. 이렇게 보형물 공간의 층을 바꿔야 할 때 공간 전환술을 합니다. 공간이 너무 넓어서 보형물의 밑빠짐, 옆빠짐, 합유증 등이 있을 때 공간을 좁혀주기 위해 시행하는 피막 소작술, 피막 소작술로 좁힌 공간이 다시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해 보강 작업으로서 피막을 실로 봉합하는 피막 봉합술, 부영구축 등 피막 제거 사유가 있는 경우 피막을 박리해서 제거하는 피막 절제술, 이때 부분 피막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피막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체 피막 절제술이 더 어렵습니다.
조직이 매우 얇아진 부위의 조직 두께 보완을 위해 시행하는 무세포 진피 기질 이식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 중 상당수는 제가 국내 최초 또는 세계 최초로 발표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저도 겨드랑이 절개보다는 밑선 절개로 재수술을 하는 것을 더 추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매우 심한 밑빠짐이 있거나 피막이 두껍지는 않은데 전체 피막 절제술이 요구되는 상황이 그런 경우들인데요. 절개와 수술 방법은 의사와 환자 간의 충분한 상담 후에 그 효율성을 잘 따져봐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도 가슴막대 재수술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서양 문헌에서는 가슴막대 재수술은 가슴 밑선 절개나 유륜 절개를 통해 시행해야 하고 겨드랑이 절개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대부분 가슴 밑선 절개로 수술하기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하면 쉽게 기존 밑선 절개로 수술하면 되지 겨드랑이 절개로 재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어려운 수술을 시도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흉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받는 분들이 많죠. 제가 하고 있는 내시경 재수술법들을 활용하면 첫 수술을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 받은 분들이 재수술을 받는 경우 기존의 겨드랑이 절개를 재사용할 수 있고 유륜이나 가슴 밑선에 새로운 절개 흉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첫 수술을 유륜 절개나 가슴 밑선 절개 또는 배꼽 절개로 수술받았으나 재수술은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 받고 싶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겨드랑이 절개 내시경 재수술 방법들은 고난이도 수술이라서 내시경 수술에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들이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숙련된 의료진에게 수술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JW 정원성형외과 원장 설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